오늘 월요일이네요. 그쵸? 네. 오늘은요, 백만장자 시크릿, 97페이지죠.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해서 한 다섯 줄 나가고 제가 또, 수다가 늘어졌죠? 네, 제가 또 이제 부를 꿈꾸고 헌신,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데, 부를 꿈꾸면서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가 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부를 꿈꿔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엄마한테 양육당하면서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무한대로 무궁무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막 이러면서 세상에 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야.'라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막 제재를 막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엄마가만 제재하나요? 언니, 오빠, 동생 뭐 막 제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제 축소가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본래의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 보고 적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가 진짜 이거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원하는 걸. 그럼 내가 이 이루기 위해서 도구도 찾아진다는 거죠. 도구도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찾고 나면 그걸 위해서 또 뭔가 계속 매진을 해야 되는데 매진이 제가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2-3일 전부터 인제 어제 이틀째예요. 이틀째 인제 막 이게 저절로 즐겁게 일을 하게 되는 상태가 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인제 어떤 분들 제가 인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의사가 돼서 뭐 어떤 꿈을 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해 놓고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안 밟아요. 그리고 하면서 '저 교수님 틀려. 내 말이 맞아. 저 교수님 이상해. 내 말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참 이게 어떤 의사나 뭐 다른 어떤 일들은 이제 뭔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일은 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안 그렇고 이게 더 정말 세밀하게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하는 거?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에너지가 헌신을 하는 거는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집중할 수 있는 건 내 그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사랑의 힘이 작다. 이게 작아졌을 때 사랑의 힘의 어떤 그 밝기가 높을 때 집중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사랑의 힘이 더 생겨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힘이 어떻게 생겨요? 어릴 때 쫓고 있었던 것들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 그 있는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있는 힘을 막 다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거. 원래 내 도구가 무한대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근데 그걸 안 갖다 쓰잖아요. 그쵸? '아 나는 그냥 한정적으로 있어.'라고 해서 안 갖다 쓰는데 갖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 상처도 찾아야 되고 원래 잠재되어 있었던 그 의식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요. 그쵸? 내가 이렇게 다 깔고 앉아 있었어, 쇼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저는 꾸준하게 하면서 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바뀌자 이거죠. 네. 그래서 거기 인제 여섯 번째 줄이죠. "우리 세미나에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말해 보라."고 했어요. 그쵸. 부정적인 게 정보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랬죠, 무의식 속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숨어 버려요. 그것 또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안 하고 숨어 버리고 근데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요새 있잖아요. 김성호 님인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돼요. 지금 어떤 무의식의 나쁜 정보가 있어도 막 꺼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고 막 꺼내내시더라고요. "어 저는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잘 못해요. 누군가는 막 선생님이 편애하는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면 속으로 편애만 하고 있네. 나는 왜 그렇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 다 하는 것이 되게 좋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야 풀려요.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내 믿음에 반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은 맞는 게 아니더라. 제가 착각했던 게 옛날에 '나는 내 필이 맞아. 내 느낌이 맞아.' 느낌은 어디서 와요? 쇼크에서 오는 거고요. 내 감정도 어디서 와요? 쇼크에서 오는 거고요. 또 생각은 어디서 와요? 쇼크에서 오는 거예요. 내 쇼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쇼크로 인한 어떤 생각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쫙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해다라는 거죠. 오해란 걸 알았고 사랑받고 또 얼마나 저도 관심을 갖고 그 얘기하시면서 속에 있는 거 얘기하시면 저도 계속 관심이 가거든요. 딱 나타나셨네." 그러면서 예. 그게 또 받고 있는 사랑도 알았어요. 와 빠르시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거든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려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왜 '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는 뭐예요? 내가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은 편애를 하고 나는 편애당하고 있어.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이런 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안 받고 있다.'라는 거. 네. 쇼크를 받고야 모든 게 바뀌어요. 이거 있잖아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쇼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살 이전에 쇼크가 왔는데 그 쇼크가 나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맥락을 바꿔서 내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시간이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어제도 인제 누군가랑 어제 인제 되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막 바꾸셨는데도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통화를 어제 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하고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 이상의 막 너무너무너무너무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게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의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죠.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이다. 외부에 있는 것은 쾌락이다.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 형제들, 남편, 아이들, 자식들 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아니다. 내 내면의 행복을 찾아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 진짜 내면에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줄 알고 저 그랬잖아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똑같아요. 내면에 이거 상처를 찾아서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으세요. 없으시거든요. 그냥 기분 나빠만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 "내가 참고 있지." 이러고만 있어요. 참고 있는 거는 뭐야? 어릴 때 쇼크에서 일어났었던 걸 그걸 계속 참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참고 있어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뭐야? 그전에는 막 참고 있는 걸 '저게 언제 터져서 어떻게 되지?' 하고 제가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쇼크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 쇼크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쇼크가 두려움이에요. 쇼크가 팍 왔다는 거죠. 에너지에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상처는 아문다고 이 몸에 난 상처는 몸에 난 게 아니라 뭔가 이 마음의 상처가 확 입었어요. 이 의식의 장 안에 그냥 사랑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있어요. 무제한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싹 받아서 쇼크가 탁 일어나는 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고 있다. 평생. 그래서 이 쇼크를 찾아서 이 쇼크를 맥락을 바꿔주기 시작을 해야지만 내 삶이 달라지는데 이거로부터 해서 그게
외부에서 두려우니까. 외부에서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입맛에 똑똑 똑 있죠. 딱 맞게끔 들어오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쇼크가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쇼크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찾아가는 거. 그래서 내면에 제가 너무 인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인제 하는 일이 한 21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부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10 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무진장 안간힘을 쓰면서 일을 정말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안간힘을 쓰고 했었던 게 있었더라면, 그동안은 사실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그룹에 인제 키우고 내면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부터 제가 막 뛰는 거예요. 어제는, 그저께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웃기죠. 어제는 정말 한 2 시간 반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저녁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 시간에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어디라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약속도 안 했는데 나가면서 약속을 하고 문이 열려 있는 곳에, 매장에 인제 있는 곳에 방문을 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웃긴 거죠. 방문했더니 일요일 휴무입니다. 또 전화해서 뭔가를 갖다 인제 망고 하나 사 들고 그거 이제 갖다 주려고 전화했더니 아버지 병원에 간다고, 저랑 제가 있는 곳에서, 자기 집은 이쪽인데 제가 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돌았던 옛날에 그쪽에 전화를 막 하고 막 이랬더니, 전화를 막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제가 인제 연락 안 했던 그런 원장님들도 연락이 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마 계속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나 봐요, 에너지가. 뭔가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지는 않을 것 같았나 봐요. 계속 발전할 것 같았는가 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요. 요새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가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출산 때문에 힘들대요. 애를 안 낳는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 들어가." 제가 전에 저희 막내 아들 얘기했나요? 중고차를 자기가 돈을 주고 샀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이 우리 집에서, 여자친구 회사가 이쪽에서 저쪽에 멀리 들어가는 거예요. 좀 여기 인제 약간 대구로 들어왔긴 한데 대구시에서 약간 이제 근접 쪼끔 멀어지는데 그쪽에 집이 있었는데, 기름값 많이 든다고 헤어지더라고요. 기름값 많이 든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너무 인제 자기가 이제 벌고 있는 게 이제 무한정이라는 것도 이제 쪼금 이것저것 이제 경험을 하고 제가 인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인제 직장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럴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써야 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고, 기름값이 들다 보면 차가 손실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안 한대요. 너무 멀대요. 여자친구 집이 너무 멀어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저출산이. 그러니까 둘이 그냥 그게 있잖아요. 연애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근데 연애는 해요. 애기는 안 낳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막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한번 만나자고, 너무 반갑다고 이제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예, 쇼크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인제 쇼크도 있었고 살아오면서 환경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에 대해서 느꼈던 그 환경이 있고요. 성공에 관련된 모든 이런 것들의 모든 환경이 있는데 그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저도 달라지고요. 남편을 보면서 혼자 힘들었다가 편안했다, 힘들었다가 편안한 게 아니라 힘들었다가 참고 있다, 힘들었다 참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냥 나는 내 안에서 영향받지 않고 편안해하고 행복한 거. 그건 내 안에 쇼크를 찾아야지만, 그게 벗어나져야지만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로부터 해서 벌써 쇼크가 있으면서 부정적인 게 세팅이 됐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게 세팅이 됐는데,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화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오르는 것을 말해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들의 답변 몇 가지를 적어 보겠다. "당신의 답변 중 여기 포함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답변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벌었다가 잃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 벌써 사라지는 느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벌었다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부자의 질문이에요. 부자들이요. 부자 되면 정말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린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돈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불안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러운데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돈이 저는 이거 너무 제가 이제 큰 집에 엄청 부자였었다고, 제가 결혼할 당시 89 년도에 결혼했는데 89 년도에 큰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막내 언니가 그때 20억 인가요? 상속받았고. 근데 그 언니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봤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시고 막내 이모가 살아계실 때 큰 이모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딸이 셋 인데 결혼을 해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중매를 쓰고 막 선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결혼을 하는가?" 그랬어요, 그 어릴 때. 근데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남자가 연애를 해서 딱 만났는데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못 해요. 내 돈 뺏어갈까 봐 못 해요, 결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도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을 절반 빼앗아 갈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많이 벌면 빼앗아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 많이 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벌면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낫지, 안 벌어서 쬐끔 내고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 뼈가 빠지게 일을, 완전 이 살 속에 있는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뼈가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라는 거.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일해야 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막 움직이니까 막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되면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뭘 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돈을 이 정도 벌면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이 정도 벌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제가 그 선에서 적당하게 쓰면 다른 분들보다 많이 벌어요. 단위가 틀려요. 몇백 단위가 아니라 많이 벌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인제 처음에는 돈도 봤어요. 지금도 돈을 보긴 해요.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 밑에 깔아 놓고 저분들이 이 의식을 한다면, 저분들이 뭔가 세포 속에 해독이 된다면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를 또 어떤 분한테 보냈어요. 세신하는 분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전 사우나 가면 이제 세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되게 너무 이게 인제 몸이 부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부해 가지고 '저런 분이 뭐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저런 분이 하겠어'는 뭐예요? '내가 했을 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막 하지 정맥류 있잖아요.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시고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아 저 여자가 파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판다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교류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인제 물어봤어요. "이모, 이모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쉬는 날이 있는데." 제가 잘 월요일 날 쉴 때도 있고 화요일 날 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우나 가방 들고 나오면서 인제 문자 보낸 거야. "이모 언제 쉬어요?" 하고. 내가 언제 쉬는지 '아유 복걸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걸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눈치 보면서 복걸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물어봤어요. 아직 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쉬세요?" 그래요. 뭐 내일 쉰다 그러면 오늘 갈 것이고 오늘 쉰다 그러면 내일 갈 것이고 이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 이모한테 진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잘 돼야지.'라는 것도 있겠죠, 저가 아직은. 근데 그 밑으로 가고 저분을 위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게 내가 그리고 뭔가 두려움에서 쇼크에서 벗어나면서 이랬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내 내면의 어떤 희열감, 이희열님도 있는데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가 달라지고 나서 내면에 뭔가 상처가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면에 그 기쁜 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쁜 거를 느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타인들을 만났을 때 내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막 이게 움직이는데 돈을 보시는 것 같아요. 돈을 보시는 것 같죠. 돈을 버 이 정도 돈을 벌면은 어제 저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정도 되면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인제 뭐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돈을 보는 거예요. 그쵸? 수입을 보는데 저는 수입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하는데 저는 그만 일을 그러니까 뼈 빠지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이 그 정도 되면 돈이 이런 쪽으로 보다 보면 스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저는 내면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렇게 밖에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내면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남편도 아닙니다. 응? 남편이 어떻게 남편도 쇼크가 있고 나도 쇼크가 있는데 쇼크끼리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쇼크만 있는 거지 고통만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누가 막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암만 하루 종일 10 명을 만나고 20 명을 만나도 내가 기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밤에 기쁘고 행복해서요. 잠이 안 와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근데 뭐야?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막 쇼크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태를 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뭔가 내면에 내가 아닌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하고 행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그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내가 행복하게 했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거거든요. 왜 스트레스 받아졌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기준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들이 '내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비웃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나?' 라는 거. 어제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나.'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내가 알려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남들이 비난을 하든 모르든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가치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비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알고 내가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면 그들이 비웃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비웃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봐 저들한테 멀어지고 나 혼자 있고 내가 외톨이가 될까 봐 혼자 남을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이 바뀌면.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그런 반응들을 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걸요? 네. 뭐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죠.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면은요. 어쩌다가 인제 한 뭐 몇 주 있다 또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연락이 오세요. 전화도 오시고. 근데 또 인제 스며시 이렇게 되면 연락을 안 하세요. 그다가 또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또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제가 '아 이거 바빠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하면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시공간도 없고 다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다 해 줘요. 다 상관이 있죠, 우리 김지은님.
뭔가 필이 오나 봐요. 그쵸? 네. 막 댓글을 막 다세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외부가 아니라 그 내가 내면에서 기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다만 많이 연락이 와도요. 다 사이사이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뭐가 이렇게 상담이 미팅이 전화 미팅이 이제 겹쳤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아침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분은 저녁이 나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또 맑은 정신에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분은 또 아침에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또 이거 끝나고 또 미팅을 하자고 또 톡을 보내놨어요.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합시다. 네, 오해가 있으셔서 미팅을 좀 해야 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해도요. 다 알아서 해결이 되고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거든요.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있고.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아이고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 "너 있잖아 수입차 타면은 수입차 타고 다니다가 백화점에서 누가 응? 누가 뒤에서 어떻게 돼서 뭐 무슨 일이 큰일이 있었대." 그러고 막 이러고 엄마가 옛날 걱정이 많으셔서 걱정 근심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강도의 표적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강도의 표적이 될까 봐 돈을 안 벌어요. 너무 웃기죠? 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게 내가 전에 뿌린 게 있으면 일어날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해서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뿌린 것은. 그걸 딱 이게 딱 내가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전에 그랬구나.'라고 해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죠.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그 선택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이 있다. 어떤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데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내가 강도의 표적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돈을 안 벌 거야.'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안 벌겠다는 거지 돈이 없어도요. 강도한테 문제가 생기려면 생겨요. 예.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나는 안 벌고 싶다.'라는 거죠.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두려움이죠. 네. 이분은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유괴범한테 납치를 당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일어났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너무 뉴스를 너무 고심이 너무 유심히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프로그래밍 되죠. 쇼크는 어릴 때 3살 이전에 쇼크가 있어요. 엄마로부터 어떤 쇼크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신념이라는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신념은 어릴 때 쇼크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프로그래밍 되는 신념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도 되고요. 그냥 뉴스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도 나의 신념을 강화시켜요.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납치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제 두려워하는 거죠.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분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지는 거는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를 하기 싫어서 뭔가 안 만들어요. 서로 뭔가. 책임지기 싫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질 게 너무 많아요. 어 돈, 돈을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야 되고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면 책임지면서 그 돈 관리하는 것,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비싼 회계사와 변호사도 써야 하고 어휴 골치 아프다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배우기 싫어서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배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하시는 분들. 의외로 책임 파트너,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봐요.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인제 막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막 전화 막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정말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나의 내면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예. 좀 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간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 나는 책임지기 싫어하나? 무엇 때문에 그렇지?'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것 말고도 같은 것이 있으면 찾기가 되게 쉽죠. 그게 인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잖아요. 들으면 나랑 비슷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무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혼자 떠오르지 쇼크가 어떤 쇼크가 왔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쇼크를 "나는 모르겠어. 무슨 쇼크가 있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무수한 사례를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내 쇼크랑 비슷한 것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정말 하나만이 아니라요. 이 쇼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쇼크가 사라지면요. 진짜 내 내면에 남편도 영향을 안 받고요.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안 받고요. 그 영향 때문에 아이를 내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 쇼크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제가 인제 '아 그게 아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큰아이가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인제 독립된 채로 그냥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로 봐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은 있겠지만 좋아지는 과정은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봐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업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세요. 한 번 들으면서 사례를 보느냐, 두 번 들으면서 사례를 보느냐, 세 번 들으면서 사례를 내가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쇼크를 찾아서 내면에서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면에 있다고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찾는 거 그걸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쇼크를 걷어내면서 쇼크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의식적이고 잠재되어 있어서 내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잠재된 이 의식 자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해 보세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정말 도움 드리고 싶어요.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은 여러분들 쇼크로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여러분들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네, 그걸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우리 또 오늘